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는 결혼 후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갔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달라진 환경 탓에 변한 건지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물론 돌아가신 아빠의 회사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법적 책임까지 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학과를 나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학예사로 박물관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남성복 디자이너이자 의류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직접 디자인한 의류를 제작하고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활동 중이었는데 저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 서로 대화도 통하고 서로의 직업에 대한 매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류 브랜드는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었고 제법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남편의 생활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릴 적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꼭 성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 꿈이었던 디자이너가 되어 회사까지 차리게 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니 저 역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희는 3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30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는데요. 언니가 형부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저와 남편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적적해 하실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친정에 가자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에 바둑 어떠세요? 바둑? 좋지. 자네 바둑 둘 줄 알았나? 엄마, 서준 씨가 그동안 기원 다니면서 바둑 엄청 열심히 배웠어. 정말?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기원까지 다닌 거야? 아직 초보예요. 아버님한테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디 수준 좀 볼까? 아빠는 언니와 제가 결혼하여 사위가 둘이나 생겼지만 형부가 미국으로 가게 되어 남편을 정말 많이 의지하셨어요.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회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움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아빠의 취미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빠가 저희가 오는 날만 기다리실 정도였습니다. 김서방 참 착해. 그치? 친구들도 나보고 남편복 있다고 그러더라. 네 친구들도 같이 만난 적이 있어? 많지. 친구들하고 밥 먹거나 술자리 있는 날이면 남편이 와서 계산하고 가기도 하고 친구들 한 명씩 차 태워다 주기도 하고. 암튼 매너가 좋아서 그런지 내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니까? 그래, 엄마가 봐도 진짜 김서방만한 사람도 드물어. 어떤 사이가 결혼하고 처가에 이렇게 자주 오겠어. 그러니까 너도 시댁에 잘해.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 남편이 의류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바빴는데요. 저처럼 일반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야근도 많았고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직원들 총 12명 맞지? 맞아. 그런데 이걸 다 언제 준비한 거야? 좀 일찍 일어나서 했지. 장은 어제 보고. 고마워. 그럼 다녀올게. 주말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나가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도시락을 싸줄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은 해주지 못했지만요. 남편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직원 수도 적었으나 매년 성장하고 있었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은 부분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직원들 중에서 가장 어렸고 격리로 들어왔다는데 남편을 유독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가 다들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나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어머님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 청소를 끝내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어머님 모시고 외식도 하고 남편 회사로 가서 같이 퇴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어떠셨어요? 맛있더라. 비싼 곳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더 맛있고 비싼 것도 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아들 회사까지는 얼마나 남은 거야? 지금 내비로는 10분 뒤 도착으로 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해서 함께 집에 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주차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직원들은 벌써 퇴근한 건지 여직원과 남편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엄마도 오셨네요? 둘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외식하고 왔어. 그런데 직원들은 다 퇴근한 거야? 어어. 좀 전에 다 퇴근했고 나도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남편 옆에 그 문제의 여직원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굳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먹을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장과 직원임에도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한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였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도 그 여직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고 집에 와서도 제가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로 삼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거야? 누가 봐도 연인 그런 사이로 안 봐.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오해했다 쳐. 그럼 앞으로는 그런 오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해? 네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 암튼 그런 사이 아니니까 더는 그런 말 하지 마. 불쾌해. 저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에도 회사 일로 통화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 여직원과 통화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일 얘기는 맞았지만 사적인 통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매번 얘기를 하면은 또 싸우게 될 것 같아 저도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영아, 엄마야. 엄마. 오늘 퇴근하고 집에 좀 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암이래.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와. 김서방 바쁘면 너 혼자 오고. 저는 남편이 한참 바쁠 때라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친정에 들렀다 간다고 말하고는 퇴근 후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빠는? 아빠 이제 퇴근하고 오고 계시대. 아니, 아프다며 출근하신 거야? 네 아빠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런데 암이라니 확실한 거야? 엄마도 그게 이상해. 그동안 아프지도 않고 체중이 빠진 것도 아니고 숨이 좀 차다고 해서 검사 받았는데 폐암이라고 하더래.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암이면 무슨 증상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폐암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 엄마와 한참 얘기 중에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다영이 왔구나. 당신 또 쓸데없이 전화했구만. 그럼
이게 숨길 일이에요? 애들도 알아야지. 아빠, 나랑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 어? 이미 확실한 건데 다른 병원 간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나오겠어? 그래도 최소 2군데는 가보라고 하잖아. 내 말대로 해요. 어? 그래, 알았다.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암튼 약속했으니까 내가 예약하고 전화할게요. 평소 같으면 아빠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이날은 됐다고 하시면서도 제 말대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아마 내색만 하지 않을 뿐이었지 다시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와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일이 늦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영아, 미안해. 전화 많이 했네. 나 이제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 일 많았구나. 그런데 처가에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폐암이래. 뭐? 장인어른이? 오진 아니야? 그렇게 정정하신데 암이라니. 일단 나 운전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아니, 그 병원 돌팔이 아니에요? 암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볼 테니까 아버님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저기요, 아빠랑 통화한 거야? 주차하자마자 답답해서 바로 전화드렸지. 야, 그런데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증상도 없는데 암이라는 거야? 내가 직접 의사한테 들어야지. 이건 못 믿겠어. 안 그래도 나도 내일 대학병원에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자긴 안 해도 돼. 내일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정말 아들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빠가 암이라고 해서 엄마도 쓰러지기 직전이고 미국에 있는 언니도 당장 들어온다고 난리였는데 남편이 이렇게 알아서 병원도 알아본다고 하고 직접 모시고 간다고 하니 든든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와 남편은 병원에 전화하며 알아봤는데 가장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일주일 뒤였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출근 후에도 아빠가 계속 신경이 쓰였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저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피곤했을 텐데도 매일 아빠한테 전화해서 몸은 어떤지 확인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와 남편은 아빠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검사받은 결과지를 들고 접수했는데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며 그냥 가자고 하셨으나 남편이 계속해서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입원을 했고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은 회사를 쉬고는 아빠와 함께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연차를 쓰고 함께 갔어요. 결과는 전과 동일했습니다. 폐암이 맞다고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3기였으나 수술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나이도 있으셔서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고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수술 후 재발 없이 잘 지낼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어느 쪽이든 장담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수술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 저희는 수술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 회사 걱정만 하셨어요. 아빠, 지금 회사가 중요해? 이사님한테 맡겨. 그래도 사장 자리가 어디 그래. 자리 오래 비우면 안 되는데. 아빠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대표로 계시다 보니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계속 회사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빠는 회사로 출근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려도 수술 전까지는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후 오래 못 나갈 수 있으니 임원들하고 회의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언니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공항으로 마중을 갔는데 형부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언니! 다영아. 제부.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할 게 어딨어요. 아빠는 좀 어때요? 아직 수술 전이죠? 보름 뒤에 수술이야. 더 빨리는 안 된대? 이것도 가장 빠른 날이었어. 다른 병원은 6개월까지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날 언니랑 같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민아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다. 박서방은 바쁘지? 정호 씨는 급한 일만 처리해놓고 들어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 먼저 왔어.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빠는 이 와중에 회사 나가신 거야? 그래, 말려도 소용없지 뭐. 일단 좀 쉬어. 장모님, 저는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자네가 왔다 갔다 고생 많았어. 얼른 가봐. 그리고 일 바쁘면 일부러 오고 그러지 말어. 나도 있고 우리 다영이 다민이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네, 장모님, 전화 드릴게요. 남편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직접 다 했고 모시고 가서 입원하셨을 때 옆에서 아빠를 다 챙겼죠. 거기다 언니를 공항에서 데리고 친정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시간은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으셨으면 했는데 보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천천히 지나가던지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더라고요. 아빠는 수술을 앞두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전날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회사에서 나와 직접 모시고 갔어요. 제가 할게요, 장모님. 글쎄, 자넨 회사 나가봐야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남편은 계속해서 보호자로 병실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계셨고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기에 남편을 말렸어요. 거기다 남편은 회사 일도 있으니 병원에 계속 있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끝난 것 같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수술 후 병원에 가서 엄마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아빠는 점점 회복하셨고 음식도 잘 드셨어요. 그런데 항암을 시작하면서 아빠는 몸이 급격히 약해지셨습니다. 거동도 힘드셔서 누워만 계셨는데 그걸 보는 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도 그동안 아빠 병간호로 탈진 상태까지 와서 아빠는 간병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는 남편이 간병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왔어. 그런데 간병인이라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간병인 부르기로 했어. 간병인 됐고 내가 할게. 뭐? 내가 아버님 모신다고. 지금 나갈 거지? 그럼 자기도 같이 친정 갈 거야? 저는 친정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빨리 같이 가자고 하길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보니 엄마는 작은 방에 따로 누워 계셨어요. 언니, 엄마는 좀 어때? 엄마는 좀 쉬면 좋아지실 거래. 아까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왔거든. 갑자기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음식 잘 먹고 쉬고 하면 좋아진다고 하네. 다행이다. 아빠는? 저기 간병인 오셔서 아까 아빠 몸도 닦아주셨어. 저거 보니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나야 옆에서 조금 돕는 정도인데 엄마가 거의 다 했으니 탈진 올만하지. 언니도 고생했어. 오늘하고 내일은 나도 회사 쉬니까 여기 있을게. 엄마도 챙겨야 하고. 그래,
같이 있자. 그런데 제부는 일 바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출근해서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죠. 그런데 간병인 대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고요. 저도 알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집에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대소변도 받고 다 했어요. 그거라도 하고 보내드리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했어요. 남의 손에 맡기면은 계속 후회했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동안 저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아들처럼 대해 주셨는지 잘 아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제가 아버님 잘 간병해서 꼭 다시 건강 되찾으실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잠시 쉬면서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암을 시작으로 식사도 거의 못 하셨는데 남편이 어떻게든 드시게 했습니다. 저랑 언니는 아빠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책도 읽어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제일 고생은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대소변 처리는 물론이고 식사에 목욕에 한 번을 불평하지를 않고 다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러다 병난다고 하면서 간병인한테 부탁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셨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셨어요. 회사 출근은 어려웠으나 그래도 조금씩 거동을 하셔서 집 근처 병원도 한 바퀴 돌 정도는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밖에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래, 좋네. 김서방이 옆에 있으니까 아주 든든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걷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저 꼭 붙잡으시고요. 그래, 아빠. 힘들면은 휠체어 타자. 응? 아직 괜찮아. 자꾸 걸어야 다리에 힘도 생기지. 아빠는 다시 예전처럼 생활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은 밖에 나오셔서 바람도 쐬고 계속 걸으셨어요. 스스로 항암을 끝내고 1년 동안 아빠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셔서 업무를 보실 정도가 되었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집으로 오시긴 하셨지만요.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의 덕이 정말 컸어요. 물론 저와 언니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아빠를 많이 챙겼으나 힘써야 하는 일에는 거의 다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부 정말 대단해. 간병인도 힘들어할 일인데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말이야. 넌 몸살 안 났어?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래도 제부 회사 가면 네가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엄마랑 언니 나 그리고 남편까지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아빠가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다. 미국에 있던 형부는 중간중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아빠를 돌보긴 했으나 아무래도 회사를 오래 빠질 수는 없었기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족들이 형부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기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수술 후 2년이 지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 이대로 전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재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아빠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셨고 이번에는 전이까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왜 재발 후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말기가 되니 더는 수술도 어렵다 하셨고 아빠 나이도 있으셔서 선뜻 항암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빠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곳을 같이 가거나 즐겨 드시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아빠가 힘들어하셔서
집에서 1시간 거리로 다녀왔어요. 다들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자네 너무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몸에 좋은 것만 드시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떠세요? 시골 가서 사시는 거요. 난 시골보다 내 집이 좋아. 우리 동네가 더 좋고.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도 의사 말대로 더는 가망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네.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는 우시기만 하셨고 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평소와 다르게 맘약한 소리만 하시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싶어. 회사 말인데 내가 몸이 이러니 더는 경영이 어려울 거고 자네한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싶은데 해보겠나? 큰 사이는 한국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으니. 장인어른, 싫습니다. 저도 일이 있는데 그 회사는 아버님이 직접 운영하셔야죠. 내가 이 몸으로 무슨 회사야. 나 이제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어. 우리 다민이는 큰 사위 따라 다시 미국 가야 하고 다영이는 꿈이 있고 물론 자네도 지금 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 회사 맡아주면 좋겠네.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고민해보라고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짧은 여행을 마친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빠의 말에 남편은 내내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 왜? 아빠가 회사 운영해보라고 한 거 말이야. 내가 무슨 회사 운영이야. 그래도 자기 지금 회사도 운영해봤으니까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는 알잖아. 규모 자체가 다른데 비교할 걸 해.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요즘 자기 회사 계속 적자라며. 그렇긴 해. 그래서 고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하는 건지. 남편 회사는 그 사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새로 치고 올라오는 타사 디자인에 밀려 매출도 줄고 퇴사하는 직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빠 말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심 생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선뜻 그런 큰 자리를 맡는다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자주 전화해서는 회사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남편도 더는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아빠는 믿을 만한 사위에게 맡기는 게 더 마음이 편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나 언니에게 회사 운영을 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그 자리는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회사 운영에 대해 아빠한테 조금씩 배우고 임원들과도 서로 자주 만나면서 대표직에 문제없이 앉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번 일로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큰 회사 사장이 되었다며 동네 친한 사람들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고 아들 자랑도 실컷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나 어머님이 왜 이토록 좋아하셨나 이해는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싫고 힘들었다던 그 말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해했고 어머님도 무슨 일이 생겼다면 무조건 며느리 덕이라고 하시니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회사에 남아 일을 배우려고 했고 임원들과 회의도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다영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보고 잠이나 자라고? 곧 들어가려고 했어. 일 많이 힘들어? 당연하지. 그래도 이제 감이 오네.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야. 오랜만에 맥주 한잔하고 들어갈까? 오, 좋지. 얼른 가자. 저는 가끔씩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회사로 가서 남편과 함께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면 그렇게 반겨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전까진 너무나도 착한 사위의 남편이었는데 사장 자리에 앉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되고 난 뒤 직원들과 친해져야 한다며 회식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좋아했으나 너무 잦은 회식에 불참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죠. 거기다 다른 회사 사장들과 어울리려면 골프는 필수라면서 거의 매일 골프 연습을 하러 다녔습니다. 오늘도 연습하고 오는 거야? 어어. 빨리 배워야 필드도 나가지. 아빠 살아계실 때 아빠가 그렇게 골프 배워서 같이 치러 가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때는 골프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누가 알았냐. 바둑이나 재미있었지. 암튼 나 연습해야 되니까 끊어.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새벽 일찍 골프를 치러 간다며 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싼 골프채도 사들이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안 좋은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여직원과 너무 가까이 지낸다면서 직원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회사 이사님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전해 들으시고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거 아닐까? 자기가 사장이 됐으니까 전 직원들 얼굴이나 이름은 알아야 한다면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오죽하면 내 귀에 들려왔겠어? 그 여직원이 사장실도 자주 드나든다고 하고 점심때 단둘이 나가서 밥 먹고 오는 날도 많대. 단둘이? 도대체 누구야? 저는 그 여직원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 직원이길래 남편과 그렇게 자주 어울리나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연차를 쓰고 회사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그 여직원이 글쎄 남편이 데려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데려올 만한 직원이 누굴까 싶어 봤더니 글쎄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남편이 의류회사를 운영할 당시 함께 일했던 그 직원이요. 그때도 저는 유독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빠 회사에 그 여직원을 일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영아, 물론 네가 여기 자주 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 보기 좀 그렇지 않을까? 뭐가 그렇다는 거야? 사장 와이프니까 저렇게 툭하면 회사 나오나 보다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래? 그리고 아빠 계실 때에도 이 정도는 왔었어. 그래도 앞으로는 좀 자제해줘. 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여직원 말이야. 강수연? 격리부에 있는 그 직원 말이야. 그게 왜? 어쩌다 당신이 이 회사에 일하게 해준 거야? 그때 회사 접으면서 다들 이직하고 나갔는데 수연이만 이직을 못하고 끝까지 회사에 남겠다 했거든. 그래서 내내 마음이 쓰였어. 마침 격리부에 직원 구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격리를 했던 친구라 좋겠다 싶어서 데려왔지. 왜? 문제 있어? 저는 공식 채용으로 뽑은 게 아니면 직원들이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회사를 비우고 아빠 병간호를 했을 때
그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업무를 전혀 안 해본 직원도 아니라면서 문제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빠를 챙기느라 고생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소문이 점점 더 안 좋게 났습니다. 그 여직원과 너무 붙어 다닌다며 바람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엄마는 이런 소문이 듣기 좋을 리 없으셨으니 확인도 할 겸 회사로 같이 가보자고 하셨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도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그래, 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하고 왔네. 잘 오셨어요. 저기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 맛있더라고요. 예약도 해뒀으니까 거기로 가시죠. 남편이 그래도 엄마랑 갔더니 기분 좋게 반겨줬습니다. 저번처럼 짜증내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자네 덕분에 잘 먹었네. 여기 직원들하고 자주 오는 곳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 밥도 먹었으니 우리는 그만 가보자. 회사 가셔서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다음에 와서 마실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엄마가 차에 타시고 휠체어를 차에 싣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영아, 앞으로는 회사 오지 마. 장모님도 몸이 저러신데 휠체어까지 타고 굳이 나오셔야 해? 오신다고 해도 네가 가지 말자고 했었어야지. 자기야, 우리 엄마가 회사를 몇 번이나 나왔다고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이번이 두 번째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암튼 앞으로는 되도록 안 왔으면 좋겠다. 암튼 잘 들어가. 남편은 회사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저는 물론 엄마한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귀찮은 거였죠. 저희가 회사에 가면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어야 하니까요. 거기다 또 마음대로 그 여직원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회사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나 못 믿어? 수연이 걔는 그때 직원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라 내가 좀 더 챙겨줬을 뿐이야.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고생만 하고 놀고 있다고 하길래 내가 먼저 일해보겠냐고 제안해서 들어온 거라고. 다 알겠는데 그렇게 친분이 있더라도 직원들 많은 곳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좀 아니지 않아? 팔짱? 내가? 걔가! 난 걔가 팔짱을 낀 줄도 몰랐다. 암튼 조심할게. 됐지? 그렇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펄쩍 뛰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제 앞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이 보든 말든 그 여직원과 단둘이 차를 타고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일은 다반사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해서 누구랑 가냐고 물으면 그 여직원 이름을 대더라고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분들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함께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 엄마하고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셨는데 이제는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오셨어요. 특히 남편이 출근 후 자리에 없을 때가 많고 법인카드 사용도 너무 심하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여직원에 대한 얘기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계속 두고 볼 수 있겠어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했죠. 피곤하다며 바로 자거나 새벽 늦게나 되어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다행이었죠. 외박하는 날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답답해서 남편 핸드폰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 갤러리의 사진은 물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의아했던 건
핸드폰을 잠그지도 않았고 오히려 볼 테면 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 날 잡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장실로 바로 찾아간 저는 해당 여직원을 사장실로 불러 셋이 대화를 했습니다. 어서 와요, 강수연 씨. 안녕하세요. 저 알죠? 저는 남편 회사에서도 봤었는데. 그럼요. 사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참 많이 먹었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러는 당신은 회사에서 뭐 하는 건데? 툭하면 이 여자 사장실로 불러들인다며? 그래서 뭐? 그래서? 너나 이제 대놓고 바람 피우니? 상간녀는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아쉬운 건 넌데 내가 뭐하러 몰래 만나냐? 그럼 이혼하든가. 뭐? 이혼? 그래, 이혼해. 나 그동안 힘들었어. 니네 아버지 모시느라. 그건 나도 알아. 우리 엄마나 나나 우리 가족들 모두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럼 이혼해. 나도 이제 편하게 살자. 그런데 말은 바로 하자. 그때 우리 중 누구라도 너한테 아빠 챙겨달라고 한 사람 있었어? 간병이도 있었고 나하고 언니도 있었어. 그런데 네가 자처해서 한다고 했잖아. 힘쓰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너는 어떻게든 아빠가 있는 방에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 엄마도 너 힘들 거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렸는데 기억 안 나? 다 필요 없고 결론은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나랑 이혼하면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줄게. 어때? 이혼할 만하지? 진짜 황당했습니다. 거기다 상간녀는 웃으면서 고소할 거면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혼만으로 끝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만 주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남편이 해결할 거니 무서울 게 없었겠죠. 이혼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소송당하면 상간녀 딱지 평생 붙는 거 몰라? 어차피 이 회사 사모님 되는 건데 그깟 딱지가 무슨 의미예요?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가 그쪽 만나기 전부터 저는 오빠 알고 지냈어요. 아마 그쪽이 모르는 오빠 비밀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저는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저는 전무님과 법무팀장님을 만나 잠시 얘기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골프채를 가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혼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남편은 그 상간녀와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부모님께 잘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는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큰 회사를 손에 쥐고 나니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아빠 회사를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약속한 위자료도 받았고 집도 가지라고 하길래 그렇게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대체 무슨 돈으로 마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회사 돈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었죠. 상간녀 소송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처음에는 소송하라고 큰 소리를 치길래 빨리 마무리되겠구나 싶었지만 소장을 날리고 나서 받은 답변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불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기가 아니었어도 이 가정은 원래 파탄난 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이번에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봤을 때
갤러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연인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둘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빨리 끝나지는 않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어요. 핸드폰 증거는 물론 그 여자와 둘이 해외로 골프 치러 갔던 비행기표와 숙박 결제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보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겁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상간녀는 거짓말에 위자료만 높아졌고 결국 판결문까지 별 문제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장 자리에 있다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간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일을 뒤로 한 채 놀러 다니기 바빴던 남편은 회사에 큰 손실도 끼치게 했죠. 저는 그동안 아빠 회사의 법무팀장님과 전부터 문제로 거론되었던 남편의 횡령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고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직원의 횡령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로 회사에서 논의 중일 때 남편과 그 상간녀는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연차를 쓰고 남편은 말도 없이 회사를 안 나왔죠.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해외에 있었어요. 얼마 뒤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럼에도 남편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매출이 줄고 오히려 손실이 나면서 투자했던 회사에서 투자금을 빼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자 일이 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때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법무팀에서는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남편은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법적 책임 끝까지 지셔야 합니다. 아니,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개인 보험은 물론 시댁에 돈을 해준 것과 주식 투자, 그 외의 업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지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횡령 사실도 남편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거기다 투자 회사와의 거래가 끊기게 되면서 대표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엄마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남이라며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그저 벌금 조금 내고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미국에 있는 형부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런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결국 그간 빼돌린 재산으로 회사에 변제를 해야 했고 재판에서 실형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또 긴 과정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대응을 정말 잘해주셔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오빠 오빠 하며 사모놀이를 하던 상간녀는 알아서 떨어져 나갔고 횡령 혐의로 상간녀 역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약한 수위였으나 그래도 잘못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요. 아빠 회사는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선출된 대표가 실력이 있고 회사 운영 경험이 많아서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도 받고 실력도 점점 살아났죠. 저는 그 대표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언젠가는 그 회사를 전하 언니가 운영하길 바라시는 엄마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회사 운영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중입니다.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아빠가 힘들게 만드신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전 남편이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면서 변한 거라 생각했는데 상간녀 훨씬 이전부터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전 남편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모두 진심으로 하시고 떠나셨을 텐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엄마를 모시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